안녕하세요. 진실공방TV의 피노키오입니다. 내년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또 민주당의 주 선거 전략인 돈 뿌리는 매표 행위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약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20에서 2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80석을 이용하여 몰아붙이는 중이라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입니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준다고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 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공짜 점심을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결국 어떠한 기회비용을 분명히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받았던 선심성 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기회비용, 즉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일까요? 이 꽁돈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이 돈의 근원이 세금과 국가부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들로부터 뜯어낸 돈이고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다. 지난 일자리 소멸을 다룬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 비중은 극소수의 국민과 기업들이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당할수록 물가는 올라가며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침체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이 돈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입니다. 세금으로 이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카드사 및 지역화폐 발행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10조 원의 재원이 들었다면 행정 비용이 빠진 상태로 분배되어 국민들에게는 그보다 적은 돈이 분배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셋째, 이 돈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의 이유를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활발해지는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물가가 쉽사리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한순간입니다. 이로써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수저 집안의 자녀들과의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넷째,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주체가 대부분 2030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입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의 세수만으로 엄청난 공무원과 공기업, 선심성 복지제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들이 이 부채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의 나라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명이지만 집값의 상승세나 일자리 상황을 봤을 때 이 추세대로 간다면 조만간 합계 출산율이 0.1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부채의 증가 수준은 매우 빠르고 부채를 갚아나갈 젊은 층의 감소는 심각합니다. 결국 실제 생산력이 있는 젊은 층의 인구 분포는 매우 축소되고 그들의 소득이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당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돈은 생산성이 전혀 없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불로소득은 은행이자, 주식, 부동산 같은 자본소득에 비해 훨씬 더 악성입니다.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통해 자본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노력과 리스크를 가집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는 자본을 모으기 위한 아무런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심성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로의욕은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근로의욕 감소는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정부 여당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파들이고 누구보다 불로소득이 적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누구보다 불로소득 시스템을 더 확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의 진실, 재난지원과 같은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이 될수록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꺾는다. 특히 2030 및 그 후 미래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 내년 대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러분은 미리 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